안녕하세요. 송민선입니다. 오늘 제가 그 역사문화자원과 융합을 통한 메이커 활동 고도화 방안에 대해서 좀 말씀드릴 예정입니다. 우선 저는 이제 역사문화자원과 디지털 메이커에 대해서 알아보고 역사문화자원을 활용한 메이커 사례와 또 메이커 활동 고도화 방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제가 이렇게 두 개를 써봤습니다. 왜냐하면은 사실 역사문화자원 입장에서 메이커에 대해서 논의된 바가 저는 거의 없다고 알고 있습니다. 근데 메이커 쪽에서는 역사문화 자원을 갖고 뭐 제품을 만든다거나 아니면 보수를 한다거나 수리할 때 했던 그런 사례가 있다는 것을 저번에 현장에 우리 민더 대표님도 현장에 가서 좀 본 적이 있습니다. 그러면 과연 역사문화 자원이 뭔가를 좀 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아까 우리 송지은 박사님께서 얘기하셨는데 왜 갑자기 이 얘기를 하는데 역사문화 자원이냐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외국 사람들이 봤을 때 왜 이게 필요하지? 라는 것이 당연히 질문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제가 말씀드리는 것을 좀 보시다 보면 굉장히 이게 통합적으로 얘기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는 걸 아실 수 있을 겁니다. 역사문화 자원이라는 것은 지금 역사적 문화적 관점에서 과거로부터 전해 내려왔던 여러 가지 자산들입니다. 이것들은 문화 양식이라든가 그러니까 우리가 살고 있는 역사적인 상황에 대해서 다 포괄할 수 있는 그런 자원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역사문화 자원을 어떻게 개념화할 것인가 하는 부분입니다. 봤을 때 역사문화 자원은 지정된 역사문화 자원하고 비지정된 역사문화 자원으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지정된 사례인 경우에는 뭐 지정유산이나 등록유산으로 이제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비지정 같은 경우에는 지정되거나 등록되지 않은 유산으로 남아 있습니다. 근데 이 둘 관계는 서로 이제 떨어져 있는 것이 아니라 어떤 지역적인 부분 아니면 잠재성을 갖고 있다는 부분, 그다음에 장소성인 부분에 있어서 상호 보완적인 것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정되거나 등록되지 않은 그 유산들이 나중에는 지정 역사 문화 자원으로까지 갈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제가 이제 그 국가유산을 들고 나온 이유가 2024년에 국가유산 기본법이 만들어졌는데 그때 역사문화 자원과 국가유산이 얼마나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는지를 이 표에서 보시면 알 수 있을 것입니다. 그 국가유산은 지정유산과 등록유산, 선정유산, 목록유산까지 모든 걸 다 포괄하고 있습니다. 협의 역사문화 자원 같은 경우에는 기초지자체에서 하고 있는 향토유산, 즉 목록유산만 해당이 됐다면 광해의 역사문화 자원의 전체를 다 포괄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보시면은 50년 보통 이제 유산 같은 경우에는 이게 오래된 것만 생각하실 수가 있는데 50년 이상 된 등록문화유산도 있지만 50년 이내 예비문화유산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뭐 아시는 거로는 김연아의 스케이트 이런 것들 예비문화유산으로까지 갈 수가 있습니다. 예. 굉장히 이게 폭이 엄청나게 넓어지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사례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여기서 이제 그러니까 국가유산의 종류를 이제 세 개로 나눌 수가 있는데요. 문화유산, 무형유산, 자연유산으로 나눌 수가 있는데 문화유산 같은 경우에는 유형의 문화유산이 있고 선사가 역사적 기념물이 있고 민속의 문화유산, 근현대 문화유산이 있습니다. 그리고 무형적인 입장에서 봤을 때는 여기 보시면 아시겠지만 모두 인간이 행위에 의해서 이루어진 것들이 모두 다 무형유산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자연유산 같은 경우에는 뭐 동물, 식물, 천연보호구역, 뭐 자연경관 그리고 인간 행위가 들어간 역사문화 경관이나 복합경관까지 다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아마 여기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행위들이 벗어나기라는 것은 좀 쉽지가 않아 보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국가유산청에서 국가유산을 다 관리를 하고 있지만 역사문화 자원에 대한 개념을 활용하고 있는 기관들이 다 또 있습니다. 뭐 해수부 같은 경우에는 해양문화자원이나 국가중요어업유산, 그 다음에 농식품부는 국가중요농업유산, 산림청은 산림문화자원, 그 다음에 문광부는 전통사찰, 국토교통부는 우수건축자산이라고 해가지고 역사문화자원을 그들도 활용하면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역사문화 자원을 활용할 수 있는 오픈소스가 얼마나 있을까? 저번에 이제 현장에 갔을 때도 뭐 그거 쓸 수 있어요 이렇게 말씀을 하셨거든요. 근데 지금 현재 오픈소스가 엄청나게 많이 개방되어 있고 충분히 쓰실 수 있다라는 걸 보여드리기 위해서 제가 좀 갖고 왔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국가유산청에는 국가유산 디지털 서비스가 있고 국가유산청의 이제 소속 기관입니다만 국립문화유산연구원에는 국가유산 지식 이름이 있습니다. 그리고 국립중앙박물관에는 3D 데이터 검색이 있고 문체부하고 한국문화정보원에서 디지털 문화자원 공동활용 플랫폼하고 실감 데이터 공동활용 플랫폼을 만들어서 지금 운영 중에 있습니다. 먼저 이제 국가유산청의 그 국가유산 디지털 서비스인데요. 일단
뭐 자료도 굉장히 많은데 3D 프린터를 이용해서 뭔가 할 수 있는 3D 에셋에 대해서 좀 그것만 집중해서 좀 말씀드리려고 3D 에셋을 중심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전체적인 국가유산 매체는 뭐 48만 4천 건 정도가 공개되어 있는데 그 중에 3D는 뭐 12,953개 뭐 이 정도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3D 에셋 같은 경우에는 뭐 저기 보겠지만 우리나라의 소중한 국가유산을 3차원 디지털 모델로 표현한 객체를 말한다라고 하면서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이게 그 환경에 쓰일 수 있는 소프트웨어라고 지금 저는 알고 있거든요. 예, 그런 거에 다 쓰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요거를 잘 이용하면 뭐 갖다가 다 쓸 수 있고 그러니까 창의적인 아이디어만 있으면 뭐든지 만들어낼 수 있는 그런 거겠죠. 그래서 지금 보면은 대표적으로 나와 있는 게 궁궐문화, 뭐 생활문화, 아까 말씀드린 자연유산 문화연관도 있고 그다음 신라 왕경도 있습니다. 먼저 이제 그 궁궐문화를 보면 여러분 이게 경복궁 근정전에 있는 각종의 정각들입니다. 근정전이 있고요. 요거는 이제 사정전입니다. 이렇게 그 경복궁 내에 있는 모든 정각들이 다 3D 데이터로 되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요거는 궁궐에서 썼던 어떤 그 생활 물품들입니다. 여기 이게 어터기고요. 그리고 이게 어좌고, 그리고 여기 1월 오봉도예요. 그리고 이게 이제 어보 아시죠? 이게 도장 어보가 있고 어보감 이런 것들이 지금 다 3D 데이터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요거는 이제 신라 왕경, 즉 경주에서 발굴된 유물들을 다 3D 데이터로 만들어가지고 되어 있는데 뭐 이런 거 해가지고 귀걸이 하고 다녀도 이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런 자료들은 본인들이 각자 그 SNS 로그인을 하든지 어쨌든 이렇게 로그인 한 다음에 이용 신청서를 다운로드 해가지고 신청을 하면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국립문화유산연구원에 있는 국가유산지식이음인데요. 요거는 이제 제가 3D로 이제 봤더니 통합 검색했을 때 지금 어쨌든 1194건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검색을 넣은 게 국보로 되어 있는 개성 경천사진 10층 석탑을 넣었더니 132건의 3D 자료가 나왔습니다. 보시면은 이게 이제 전체적인 모습을 보여준 거고요. 그리고 여기 보면은 이 석탑을 만들기 위한 하나하나의 부재들이 있습니다. 그 부재들이 하나하나 이게 지금 하대조석에 동서남북으로 해가지고 지금 다 이게 돼 있기 때문에 저걸 전 잘 모르겠습니다. 3D에 대해서 잘 모르지만 저걸 이용하면은 이제 탑을 진짜 하나씩 이렇게 만들 수가 있겠죠. 그리고 국립중앙박물관에도 3D 데이터 검색을 할 수 있는데요. 총 134건이 검색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뭐 여러분들이 너무 잘 아시는 이런 엄청난 도자기들 이런 것들이 있는데 보통 누구나 무료로 사용이 가능하고 자유롭게 사용 가능하고 그런데 다만 저작권이 있으니 저작권만 표시해 달라. 그리고 실물 복제할 때는 별도 허가 신청을 해 달라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이거가 있는데 1대1로 한다든가 아니면 축소했을 때라든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좀 신청이 필요하다는 완전히 똑같이 만들었을 때의 문제가 되겠죠. 그리고 이제 문체부하고 그 한국문화정보원에서 이제 디지털 자원 공동 활용 플랫폼에서 보면은 3D 에셋이 1990개 정도가 나오고요. 일단 전통 분야 DB 같은 경우에는 어쨌든 우리의 전통 분야를 갖다가 산업적으로 좀 쓸 수 있도록 소스로 쓸 수 있도록 디지털에서 제공을 하고 있는데 디자인 소스들이 이런 식으로 정리가 돼서 뭐 이렇게 3D 프린팅 하면은 이런 식으로 뭐 출력이 된다 이런 얘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요거는 이제 언리얼 엔진 활용 사례를 잠깐 들여다봤는데요. 그러니까 전통 문화를 기반으로 해서 소품 이게 하나하나씩 이제 다 3D겠죠. 그것들을 만들어가지고 게임이나 역사적 콘텐츠나 가상 투어 이제 게임을 하시니까 분위기를 살리는데 디테일적으로 도움을 줄 수 있다. 뭐 이런 사례입니다. 지금 보면은 조회 현황을 보시면 3D가 데이터 에셋이 엄청 많고요. 그 다음에 대부분 이쪽보다는 이쪽이 더 많죠. 문화유산이 이렇게 많고 그다음 무형유산, 자연유산, 문화예술이 이렇게 많습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역사문화 자원을 활용했을 때 이제 쓸 수 있는 부분들이 거의 국가유산하고 매칭이 될 수 있지 않나라는 이제 말씀을 드렸던 겁니다. 그리고 다운로드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데이터 에셋이 많고 그다음에 나머지 이렇게 문화유산 이하의 다운로드 현황도 이 정도로 이제 제일 많이 활용이 되고 있습니다. 대부분 활용 목적은 업무적으로 활용이 된다고 합니다. 51%인데 이제 업무가 뭔지 모르겠어요. 게임을 만드는 건지 뭐 어쩔지 모르겠지만 그런데 또 직접 입력은 내가 무엇을 활용하는지 쓰는 거기 때문에 얘나 거의 비슷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거의 한 뭐 70 몇 프로가 다 그런 용으로 쓰이고 있다. 그리고 이제 실감 데이터라는 것도 이제 그 있는데 거기에서는 지금 120개 정도의 3D 에셋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실감 데이터가 1245개 정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걸 봤을 때 이제까지 아마 그 역사문화 자원에 대한 것들이 이렇게 데이터가 많이 있나라는 생각을 하셨을 텐데 이만큼 많이 있고 활용 가능하기 때문에 어떤 창의적인 생각과 아이디어만 있다면 충분히 활용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렇다면 이제까지 역사문화 자원을 활용해서 뭔가 만들어진 사례가 있지 않을까 해서 좀 여러 가지를 살펴봤습니다. 이거는 이제 우리 김남기 기자님 썼던 그 마크 H라는 저도 이제 공부를 좀 해야 되니까 봤을 때 뭔가 만드는 사람은 메이커라고 그랬고 그리고 이러한 손시원한 기술을 응용해서 폭넓은 메이커 활동을 하고 메이커 운동은 기술 공유와 3D 프린트를 발전으로 정보와 지식을 교류하는 문화로 발전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제가 이렇게 열심히 얘기한 이유가 이제 이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역사문화 자원은 메이커와 메이커 활동, 메이커 문화까지 연결해서 봤을 때 어떤 복합적인 성향을 갖고 있습니다. 하나는 제작 대상, 그러니까 유물 같은 거는 제작 대상 그 자체가 되고 또 하나는 행위자가 될 수 있습니다. 즉 이제 아까 그 무용 그 유산 보유자 같은 그러니까 전승자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 제작자로서 역할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일단 먼저 제작 대상으로서의 그 역사문화 자원의 활용을 보면 대부분 메이커나 메이커 활동이 이루어진 거로 볼 수가 있습니다. 왜냐면은 제가 이제 말씀드릴 때 그 이 인터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현재 2030들이 전통 문화에 대해서 열광을 하고 있다. 근데 고려 청자와 백자를 우리가 어떻게 비싸서 그걸 소장할 수가 있겠냐. 그래서 그들한테 고려 청자를 재해석해서 현대적인 감각을 가미한 굿즈를 만들어주면 정말 엄청나게 구입을 하고 있다. 이런 얘기들을 지금 인터뷰가 나와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사례들을 좀 제가 한 8가지 정도 보여드릴 텐데요. 국립고궁박물관에 소장되어 있는 순종황제 어차입니다. 어차를 갖고 이제 키트를 만든 거죠. 그대로. 그리고 이거는 창덕궁 희장당의 그 천장에 달려있는 오약꽃 전등입니다. 이렇게 달려있던 전등을 똑바로 세워가지고 어쨌든 유리화병을 이제 만들어서 이제 팔고 있고요. 그 다음에 요거는 창덕궁 낙선제 석곡헌 일간문입니다. 요게 일간문이고 일간문 벽면에 저렇게 이제 포도무늬가 있었는데 그 포도무늬를 활용해가지고 손수건과 지갑을 만드는 이렇게 문화상품들을 만들고 있고요. 요거는 창덕궁 와당에 있는 요게 이제 화문 안막새, 그 다음에 요거는 연관무늬 이제 수막새, 요것들을 이용해가지고 목걸이를 이제 만들어서 팔고 있는데 좀 비싸더라고요. 네. 비싸요. 예쁠 것 같아요. 예쁜 것 같은데 비싸더라고요. 너무 비싸요. 그리고 요거는 이제 여러분 가시면은 경복궁 금장전에 이제 그 동물 석상들이 많습니다. 그 동물 석상들을 이용해가지고 양초를 만든 거죠. 양초 심지 있습니다. 그리고 요거는 제가 볼 때 제작자들이 정말 애정에 맞지 않는 예산일 것 같아요. 엄청 많이 쓰고 있는데 청자 상담 문화문 매병을 활용해가지고 이제 많은 문화 상품들이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요거는 이제 한지 조명이고요. 요거는 저희 그 핸드폰 그 케이스와 요거는 이어폰 케이스인데 여기 있는 애가 이제 요거를 여기서 이제 따와서 쓴 겁니다. 이런 식으로도 쓸 수 있다라는 걸 이제 보여드린 거고요. 그다음에 요거는 금덕미륵 보살 방가 사유사인데 얘는 그러니까 91cm, 요거는 지금 15cm, 15.5cm, 그다음에 얘는 8cm 정도 되는데 요거는 아마 여러분들이 이미 보셨을 거예요. TVN에 그 서진이네에서 멕시코 편에서 이미 나왔었어요. 네. 그래서 그것이고 그다음에 얘는 조금 그 원형하고는 많이 떨어져 있지만 거기서 이제 모티브를 갖고 와가지고 만든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요거는 이제 백제금동 대학로인데 저건 61cm인데 얘 30cm인가 보니까 한 50% 축소해가지고 만들었으니까 꽤 크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이상이 이제 제작 대상물로서의 역사 그 문화 자원의 활용이라면 이번에는 이제 전승자가 전문 제작자 즉 메이커로서의 어떤 활용 부분입니다. 여기 보면은 약간 인식의 차이를 좀 볼 수가 있는데요. 서인석 씨라는 분이 이제 인터뷰했던 내용입니다. 고리시대부터 내려온 방법이다. 소독으로 만든다. 국내 유일하다. 나는 하지만 어떻게 될지 모르겠다. 단절된다.
그렇지만 디지털 작업이 있으면은 기법은 사라지지 않고 보존될 것이다. 여기까지가 현재까지 전승자들이 생각하고 있는 메이커적인 생각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그 전문적인 전승자가 점차 다원화되고 있다. 근데 그 와중에 메이커 활동까지 나가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현재 제가 사례로 들어드릴게 전승작품과 전승공예품 인증작품, 그다음 전승공예품 디자인 협업이 있는데 여기에서 더 나와서 여기까지 갔으면 저는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어떻게 메이커가 되고 메이커 활동을 하고 메이커 문화를 수용할 것인가에 따라서 전승의 지속 가능성도 있을 것이고, 그다음에 지역 혁신과 지역 브랜드화도 될 것이고, 또 지역 주민과 일상적인 커뮤니티를 형성할 수 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아까 제가 국가유산 맨 앞에 말씀드렸을 때 그들이 장소성과 지역성과 잠재성을 다 갖고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연결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것을 보시면 이걸 잘 보셔야 됩니다. 세대에 걸쳐서 전승된 기술로 오랜 시간 들여서 만들어낸 작품의 예술성, 학술성, 그 다음에 역사성을 갖고 있는 작품들입니다. 이게 1시간, 2시간 걸린 게 아닙니다. 이거 하나 만들려면 거의 뭐 1년, 2년. 이게 전승자들의 일반적인 전승 작품 제작 방법입니다. 네, 이렇게 되어 있고요. 그리고 이제 얼마나 하실 것 같습니까? 얼마실까요? 저거 보석함. 2천? 좀 더 쓰세요. 더 써야 돼? 네. 아니 그럼 안 사? 못 삽니다. 요즘은 못 삽니다. 네, 그 정도. 그러니까 이것들은 보통 이게 판매라기보다는 나중에 이제 어디 전시를 한다거나 막 이런 거에 이제 주로 내시는 거고, 정말 비싸서 이제 정말 이제 리치한 사람들 그분들만 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전승공예품 인증작품이라는 걸 이제 하게 됩니다. 왜냐면은 아까 전승작품처럼 이런 것들이 너무 비싸서 살 수가 없어요. 그런데 어쨌든 이제 팔기는 해야 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명품 브랜드화 해가지고 유통을 막 촉진시키고 산업화기반 만들고 이런 생각을 가지고서는 그 전승공예품 인증작품을 만들었는데 여기에는 키 포인트가 이겁니다. 해당 기술을 활용해서 직접 제작한 해당 기술과 직접 제작한이 들어가야 됩니다. 이제 요거가 전승공예품 인증작품으로서 이제 국가에서 인증을 해주는 거예요. 그 다음에 3번이 이제 조금 메이커 쪽으로 갈까라고 하는 생각을 할 수 있는 부분이 전승공예품 디자인 협업 사업에 의해서 만들어지는데 아트 디렉터하고 협업을 해가지고 현대적인 감각의 전통 공예 상품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보시겠습니다만 이수자였죠. 전승교육사입니다. 보유자입니다. 그러니까 보유자나 전승교육사를 뛰어넘어서 이수자는 지금 한 국가의 입장에서 봤을 때 한 7,000명? 7,700명 이 정도 되는데 이분들이 어떻게 먹고 살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들을 대상으로 대중적이고 실용적인 디자인을 미치는 공예품을 개발해가지고 조금 현대적인 계승 가능성을 하고 고부 가치를 창출하기 위해서 이제 이런 사업들을 하고 있는데 제작 이외에도 생산, 개발, 유통, 판매까지 지금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술성 외에도 대중성과 실용성을 확보하기 위한 그 변화들이 이제 있습니다. 이거 보면은 이건 전승자이긴 합니다만은 입사장 부분이고요. 요거는 두속장이라고 이렇게 하나씩 찍어가지고 이렇게 만드신 부분입니다. 그렇다면 그 역사문화 자원과 메이커 활동 고도화 방안을 어떻게 연결시키는 게 좋을까? 저도 고민을 많이 해보다가 그 어떤 활동의 상관성 부분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어떤 휴먼웨어나 소프트웨어, 하드웨어적인 어떤 그 틀 안에서 봤을 때 휴먼웨어 부분은 그 활동에 관여해서 실행하는 어떤 전승자, 그 주체나 조직이 될 수 있고 이분들은 어차피 교육자이자 또 제작자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분들이 어떤 인적 자원을 육성하거나 아니면 협업해가지고 거버넌스를 구축한다거나 이런 쪽으로 갈 수가 있을 것 같고 또 소프트웨어 측면에서는 이분들이 지역에 거주하면서 뭔가를 행위를 하기 때문에 지역 활성화나 같이 그 주변에 있는 그 주민들의 역량을 강화하는 프로그램을 같이 구성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고 하드웨어는 이분들이 협업하고 교류할 수 있는 공간을 조성할 수 있을 것이고 그 다음에 그 공간을 개선해서 같이 협업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또 메이커에 필요한 덕목을 보니까 이게 약간 그 어떤 전승자와 같이 갈 수 있는 그런 구성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뭐 만들고 나누고 주고 뭐 변화한다든가 그리고 배우거나 그다음에 참여하거나 뭐그 후원한다거나 아니면 어떤 도구를 활용해서 만들거나 하는 부분들이 조금 아까 제가 말씀드린 그 세 가지 방법에 의해서 그러니까 구분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고요. 그래서 제작자가 지역 주민이나 전문가와 함께 이러한 세 가지 틀에 의해 가지고 체험 전시, 그러니까 이게 지금 역사문화 자원을 활용할 수 있는 범주로 지금 정리가 되었던 것인데 이것들을 체험 전시를 교육 학습하고 인재 육성한다거나 아니면 도시재생화와 지역 브랜드와 구축을 해서 이득을 담당한다거나 그다음에 지역 공동체 일상을 강화해서 함께 여가 활동을 한다거나 뭐 이런 것들을 좀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전승자가 그러면 어떻게 메이커가 되어 갈 수 있는가를 좀 생각을 해봤는데 이렇게 세 가지 정도를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현대적으로 재해석한 제품을 더욱 개발해야 될 것이고 교육 콘텐츠로 대중 접근성을 향상하고 협력 네트워크를 확장성을 제고해야 되지 않겠는가 했는데 제가 아까 그 인터뷰했던 내용의 소도구나 국내율이나 저가지는 뭐 단절 보존 이런 것들이 사실 전승자들이 갖고 있는 특징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 특징들이 이 세 가지 방법을 통해서 해소될 수 있으면 좋지 않겠나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첫 번째로는 전통 기술을 현대적으로 재해석한 제품 개발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전통 공예품의 어떤 현대적인 디자인 요소를 추가하거나 아니면 현대 기술을 적용한 제품을 개발하는 것. 그 다음에 실용성과 신미성을 경비하고 정밀성을 높여가지고 그럼 더 그 생산할 수 있는 제품이 있는가 이런 거에 대한 가능성을 탐색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들이 이제 그 지역의 문화적 특징을 함유하고 있는 어떤 기술이나 뭐 이런 것들이 있을 때 지역 브랜드화까지도 가능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전통 기법이나 현대 기술을 결합한 새로운 디자인을 개발하기 위한 전제 조건으로 그 공예품의 구조와 제작 방식을 디지털할 필요가 있고 그렇게 되면 디지털 프로토타입을 기반으로 해서 실물 공예품을 제작하고 이러면 좀 더 이제 앞선 어떤 전선 작품만이 아니라 전통 공예의 활용 범위도 확대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번에 이제 그 전승자들이 제일 안 하는 일이거든요. 잘 모여서 얘기를 잘 안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분들을 좀 모아서 어떤 전통과 현대 융합으로 제품 창작 메이커톤 같은 걸 좀 할 수 있게 만들어준 그런 사례가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창의성이나 기술 융합, 실용성을 기준에 두고 아이디어를 갖고서 제품화하면은 이 기술력이 좀 실용성으로 확장되고 어떤 역사문화 자원의 지속 가능성과 사회문화적 가치가 증대되지 않을까. 그렇게 되면은 제품을 개발을 해서 실용성이 확보가 되면 경쟁력이 강화되고 지속 가능한 활용까지 갈 수 있지 않을까라는 첫 번째 그 방안에서 결론을 내봤습니다. 두 번째는 디지털 기반의 전통 기술 교육을 콘텐츠를 대중 접근성 향상하는 부분이 있는데 이거는 이제 디지털 기반의 콘텐츠를 아카이빙하고 교육 콘텐츠화하는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앞서서 그 전승자도 나는 이런 식으로 어떤 디지털로 좀 이렇게 하는 거에 대해서 나는 이해는 한다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그 전승자들이 갖고 있는 전통 기술을 이렇게 현대적 기술로 비록 보존해가지고 이거를 사람들이 이해할 수 있는 그런 어떤 그 VR이나 AR 기술로 만들어서 그 작업 과정을 교육 콘텐츠로 활용할 수 있으면 좋지 않겠는가라는 생각을 했고요. 그 다음에 그 역사문화 자원을 갖고서는 그 제작할 수 있는 체험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입니다. 지금도 사실 키트로 제작을 해가지고 만들어서 활동을 하고 있는데 그냥 학교에서 개별적인 이런 것만 이루어지고 있는데 같이 뭔가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했습니다. 그리고 전통 공예 쪽뿐만이 아니라 예술 공연하고도 이제 콜라보 해가지고 어떤 제작 프로그램을 만들 수 있지 않을까. 공연을 하고 그러니까 손바닥 한달가리 공연을 하고 그들이 썼던 탈을 같이 제작하는 이런 방식들이 있을 것 같고요. 그렇게 되면은 디지털 콘텐츠 자료가 교육 프로그램이나 키트로 개발이 되고 교육 체험 활동을 통해서 대중의 접근성이 향상이 되고 그렇게 되면 전승자 즉 메이커에 대한 이해 증진과 지속 가능한 활용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했습니다. 그럼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메이커와 전승자 간의 협력 네트워크를 확장성을 제고하는 방안인데요. 역사문화 지금 그 메이커 스페이스의 가치는 사실 역사문화 자원 기반의 메이커 스페이스는 아니었기 때문에 어떤 그들을 위한 메이커 스페이스나 아니면 스마트 팬레이트나 이런 것들이 운영될 수 있을까? 왜냐면은 전승자는 메이커이자 또 거기 지역에 사는 지역 주민으로서 이들이 같이 협업할 수 있는 공간으로 구성할 수 있으면 좋을 것 같다. 그렇게 되면 이들은 자기의 전통 기법과 현대적 기술을 융합해서 뭔가 만들어낼 수 있기 때문에 그들의 제품을 제작할 수 있는 공간을 운영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러면 이런 공간 운영하고 더불어서 그 일반 주민들, 그러니까 지역 주민들에게 같이 이제 뭔가 만들 수 있는 워크숍이나 제작 지원 프로그램 운영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중요한 것은 제가 이제 그 국외 이런 데 나가 보더라도 같은 것은 아니지만 유사한 기술을 갖고서 이제 많은 그 외국에서도 유사한 그 기술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들을 같이 할 수 있는 같이 모여서 뭔가를 할 수 있는 공동 창작 프로젝트로 국제협력도 강화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국내의 전통자하고 메이커가 커뮤니티로 해가지고 그 네트워킹 하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고요. 그렇게 되면은 역사문화 자원을 활용한 국제공동 창작 프로젝트가 운영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를 들면 뭐 종이제작 같은 경우에 우리나라 한지, 일본의 화지, 그다음에 화지나 선지가 그다음에 이제 중국의 선지 막 이렇게 돼가지고 종이들을 각자 만들지만 같이 모여서 뭔가 할 수 있는 것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고 목공예 같은 경우에도 일본이 워낙 목공예가 유명하니까 우리랑 같이 코워업을 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57도 마찬가지입니다. 57 같은 경우에도 한국, 중국, 일본만 열심히 쓰고 있는 그런 재료이기 때문에 그걸 갖고 뭔가를 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참고로 57은 우리나라 거가 제일 좋습니다. 그런데 이제 다양하게 대량 생산이 되지 않고 말씀하신 것처럼 그 많이 죽었죠. 왜냐면은 그거를 온나무에서 옷을 빼가지고서는 그거를 이제 정제하는 기술이 정말 없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나라 거가 예를 들면 30만 원이면 일본 거는 10만 원이면 삽니다. 네, 그런 정도여서 어쨌든 있는 사담이었고 그래서 이렇게 그 어떤 프로젝트를 운영을 하면 결과물을 전시하고 협력 성과 워크숍을 개최해서 서로 인적인 교류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작 공간의 활용을 통해서 인적 협력 네트워크와 커뮤니티를 생성하고 전통 기술의 현대적 활용을 하면은 지속 가능한 활용을 할 것이고 결국은 저희 역사문화 자원 부분에 있어서도 지속 가능한 전승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맨 마지막에 그걸 넣어놨습니다. 전승자가 곧 메이커가 되고 이들이 메이커 활동을 하고 메이커 문화가 됐으면 좋겠다 하는 바람을